한국사의 최종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정리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5강이죠 15강 출제순위 41 일제강점기의 국외 무장투쟁.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참 복잡하고 사실 말로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지도랑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는 뭐 지도나 그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국외 항일투쟁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국외 무장투쟁. 자, 배경이라면 만주, 간도, 연해주에서 한인총과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특히 호남의병이죠. 호남의병 활동이 진압되면서 일제 그 남한 대토벌이죠.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제 호남의병이 진압되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 활동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국외에서 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10년대를 보실까요? 자, 1910년대 국외 투쟁. 자, 만주 삼원보, 간도, 용정, 영길, 만주, 왕청, 연해주, 미주, 상하이, 일본 찍고 아니고요. 예. 이런 게 참 이제 곤란해요. 참 이제 설명드리니까 말로 하기가 참. 자, 만주 삼원보에서는요 이희영과 이상용 등이 신민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신민회 주도로 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죠. 그래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또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신흥학교, 요것이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발전하죠. 간도 용정에서는 명동학교, 서전서숙, 간도 영길에서는 대한국민회, 만주 왕청에서는 중광당, 정의당, 북로군정서. 자, 북로군정서 꼭 기억해야 되죠. 이것은 어떤 종교와도 연결됩니다. 그렇죠. 대종교와 연관이 깊다. 연해주에서는요, 연해주는 지금의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이상설과 이동희 등이 신안촌에서 주도했다. 성명회, 건업회, 그리고 이 건업회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최초의 임시정부죠. 1914년, 3.1운동 전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전국의 러시아, 그러니까 전러 한족회 중앙청년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했다.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죠. 자, 미국에서는 대한인국민회, 박용만이라도 유명하죠. 공립협회, 흥사당, 그죠? 안창호, 조선국민군단, 상하이에서는요, 신한청년당, 동제사, 신하동제사, 신규식과 관련이 깊죠. 일본에서는 조선유학생 학우회, 조선청년독립단. 이 조선청년독립단은 나중에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1910년대에는 이런 무장투쟁의 준비기였다. 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군이 이제 일본군과 격렬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다?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 부군, 안무의 국민회군이 참여했다. 일본군을 삼둔자와 봉오동에서 격파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이제 봉오동 전투의 후에 이제 일본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훈춘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을 흔히들 훈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훈춘 사건. 그렇죠? 이걸 사실 일본군이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그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했겠죠. 매수해가지고 이 마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경찰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독립군을 토벌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1920년 10월 김좌진의 동로 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참여함으로써 무장 독립 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전투였다.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 청산리 전투를 전후하여 간도참변이랍니다. 간도참변. 다른 말로는 경신참변 이게 부르는데요.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이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독립군뿐만 아니라 그 간도 지방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도 대학살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못 이겨서 결국 독립군 부대들이 밀산부를 이동하고 그 밀산부에서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하죠. 1920년 12월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련 영토로 이동합니다. 이때 소련 영토가 바로 연해주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련 적군과 백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백군은 제정 러시아, 적군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 당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이 적군이 이제 백군과 싸우면서 이 독립군과 같이 연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들도 그래 알았다. 더군다나 이 레닌은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독립군들도 이 소련 적군과 함께 이런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소련 적군이 승리한 이후에 이 적군이 배신하죠. 그래서 이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그걸 자유식 참변이라고 해요. 자유식 참변. 1921년 6월. 다른 말로는 흑하사변. 그러자 일부 독립군 세력이 이제 그 연해에서 나옵니다. 다시 이 간도, 만주를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믿을 만은 없구나. 일본군도 못 믿겠다. 소련도 못 믿겠다. 라는 심정으로 이제 만주와 간도를 중심으로 뭐를 만들죠? 세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삼부를 성립합니다. 자, 뭐뭐 있죠? 세계? 참정신. 다시 한번.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 이렇게 총 3개의 부를 형성했고요. 이 세 부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민정과 군정을 담당했던 하나의 자치정부였다. 그래서 동포의 지원 아래에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였던 겁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즈음에 미스야 협정을 맺습니다. 일본군과 중국 군벌 사이에 맺은 비밀 협약인데요. 그 내용은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고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즉 쉽게 말하면 무장 독립을 탄압하겠다는 것이죠. 중국 군벌을 이용해서 그것을 미스야 협정이라고 그래요. 1925년 6월. 그러자 그 즈음에 국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1927년 무렵에. 그렇죠.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족유일당. 그 결과 신간해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만주와 이 간도에서도 우리도 통합을 하자. 각계전투는 힘들다. 통일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독립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부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부가 뭐와 통합이 됐냐면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되었다. 다시 한번 남반주에서는 국민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통합됐고요. 이 국민부가 또 만든 단체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입니다.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자 앞으로 이 봉트리오라고 그래요. 제가 이름 붙였는데 봉트리오가 등장합니다. 트리오가 몇 명이죠? 3개죠. 3명이죠. 봉트리오가 3명 등장합니다. 양세봉, 김원봉, 김두봉. 예. 따봉은 아니죠. 양세봉, 김원봉, 김두봉. 예. 봉트리오가 등장하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먼저 양세봉이 등장합니다. 조선혁명군에서는 양세봉이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를 하면서 일본군에 대항했다. 하지만 양세봉이 1934년에 피살당해요.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계속 만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면에 또 혁신의회 있죠. 북만주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결성됩니다. 이때는 지청천, 자 지청천, 뭐 어떤 책에는 이청천이라고 그러는데 지청천이 있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청천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김동삼, 김좌진,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된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군을 결성하고요. 이들은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화자 전투, 동경선 전투에서 일본군을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193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 중국 대륙,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게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내로 이동하면서 이 중국에 있던 그 임시정부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청천이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만들죠. 누가? 지청천이.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3부가 통합되고 이렇게 통합되면서 국민부와 이렇게 혁신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됐죠. 이렇게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중국 관내에서는 누구? 그렇죠.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고, 이 만주 지방에서는요, 그렇죠. 드디어 일본군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인들도 일본은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공의 적이구나 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독립군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중에 3부 통화였죠. 그러면서 제가 민족유일당 얘기했죠. 민족유일당. 자, 민족유일당과 관계 있는 단체 뭐만 있을까요? 일단 신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간에. 또 3부의 통합 있었고, 또 두 개는 아직 모르죠. 예, 하나는 뭐냐면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이 만든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조국광복회. 만주지방이에요. 조국광복회. 이 네 개는 민족유일당 운동과 관련이 깊다. 즉 공산세력,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 등 여러 세력이 연합을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다. 다시 이어서요. 이렇게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있다가 한국독립군은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쭉 내려오다가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의 주도하에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이 참여함으로써 이것도 민족유일당이죠. 그러면서 이때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1937년에 이제 드디어 일본군이 만주를 넘어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만들어요. 1937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입니다. 그런 다음에 1938년에 조선 의용대를 만들어요. 자꾸 만드는 게 많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참 여기 이 주제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아무튼 조선혁명당의 산하에 무장부대가 뭐냐 그러면 그냥 조선의용대라고 돼. 조선의용대라고 그래야 돼요.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국민당 군대와 함께 호과장 전투, 반소탄전 등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투쟁했다. 일본군에 투쟁했다. 그런데 일부 이 조선의용대 일부 중에서 야 우리가 무슨 국민당의 시다발이냐? 왜냐하면 사실 이 전투에서는요 호과장 전투나 반소탄전에서는 이 국민당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극적이다. 너무 국민당이 너무 지위를 받고 있다.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느낀 일부 세력들이 화북지방을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들이 화북으로 북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 뭐냐? 이들이 올라가면서 화북지방에서 그 당시 화북에 누가 있었냐? 무정, 책창희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만든 단체가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고, 이것이 발전한 것이 화북 조선 독립 동맹. 그래서 간단히 조선 독립 동맹을 만듭니다. 1942년 7월이죠. 이때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자, 봉투료 다 나왔죠, 봉투료. 자, 조선혁명군은 양세붕,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조선의용군은 김두봉. 이 조선 독립동맹에 만든 독립군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 이것은 김두봉입니다. 따라서 민족혁명당은 조선의용대, 화북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뭐랬죠? 이 조선의용군에는 아까 화북으로 올라왔던 그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흡수됐어요. 다시 한번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하고 그 부대들이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으로 흡수되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조선의용군은 연안에서 중국 팔러군과 함께 연합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연안파라고 해요. 연안파. 그래서 이들을 연안파라고 부릅니다. 이 연안파는 나중에 북한할 때 나오죠. 김일성이 독재하면서 연안파를 제거하잖아요. 그 한국전쟁 뒤에. 8월 종파 정권 뒤에. 그죠? 아무튼 이 조선의용군은 팔러군과 함께 연합을 했고, 이들은 이제 해방 뒤에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됩니다.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됐다. 누가? 조선의용군. 자, 이 부분이 참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복잡하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하도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화살표도 그리고 그 시간 순서대로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만들어 봐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빨리 알고 싶다면은 저와 같은 유능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좋지만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흐름을 한번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효과를 봤죠. 아무튼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대가 두 개 나뉘죠.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조선의용군을 갖고 한 분은 어디 가냐? 남았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냐?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충칭으로 이동해서 이들이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죠?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그 나머지 조선 의용대가.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그럼 만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만주.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중국 관내 쪽, 중국 대륙 쪽.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그러니까 연안지방에다가 맨 위쪽, 그 한가강 이쪽 있죠? 그 지도를 봐야 되는데, 연안지방은 이제 연안파, 조선 우용군. 나중에 북한 인민군 편입.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양찍은 남쪽을 이제 강릉지방이잖아요. 왼쪽. 그건 충칭이잖아요. 충칭은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을 합류했다. 그거는 한국 광복군이고. 오른쪽. 저기 어디야 거기가 어디죠? 항코우 지방이죠. 항코우는 오른쪽이에요. 상하이 쪽 왼쪽. 그 항코우에서는 조선 의용대 이렇게 조선 의용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럼 만주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냐? 만주 지역에서는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됩니다. 또 조선인들의 이주민도 증가했고요. 추수투쟁과 춘향투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가을과 봄 사이에 중국 지주와 군벌을 상대로 소장용 인하와 생존권, 자치권을 요구했던 그런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만보산 사건도 있죠. 만보산 사건도 있습니다. 일제 조작이에요. 그래서 중국 농민과 우리 조선인 농민 간에 이간질 시킨 거예요. 수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물론 일본이 시킨 건데, 그래서 중국 농민과, 결과적으로는 중국 농민과 조선 농민 간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을 만보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훈춘 사건, 만보사 사건 다 일제 조작이죠. 상하이 사변도 그렇고. 자, 동북인민혁명군. 1933년에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함께 결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방군을 만들어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하죠. 그러다가 이것을 더욱더 확장합니다. 동북항일연군. 1936년입니다.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했다. 그래서 이들의 일부 소속 대원들이 환경남도 보천보 전투를 승리하죠. 1937년. 그죠? 또 이 즈음에 조국 광복회를 만듭니다. 1936년. 조국 광복회.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간부 오성윤, 엄수명, 이상준 등이 반일민족 통일정선, 즉 인민정부 수립, 민족통합, 민족유일당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만든 단체가 조국광복회예요. 조국광복회. 내용은 국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에 연합하여 한경도에서 활력했다. 즉 끊임없이 이렇게 유격대를 만들어서 국내로 진입하려고 했어요. 그 사례가 바로 아까 말한 보천보 전투고요. 그렇죠. 결과 항일 유격대 일부는 일본의 항복을 전후하여 소련군을 따라 북한에 귀국했다. 그죠? 끊임없이 국내 진입을 노리다가 해방된 뒤에 소련군을 따라 북한에 들어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에서 주도했다. 민족 해방의 영웅이다.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죠. 빨치산 세력이죠. 빨치산 세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9년도 지방지 문제 풀게요. 1942년 중국 화북제병에서 결성된 조선독립동맹, 화북조선독립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김두봉이죠? 김두봉. 조선우용군.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조선우용대. 그 다음 만든 게 조선우용군. 뒤에 글자 뭐예요? 대군. 이렇게 해요. 조선우용대가 먼저죠. 자, 옳은 것이래요. 1번. 조선우용군을 거느리고 중공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했다. 맞죠? 답은 1번이네요.
2번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보천보 전투를 수행했다. 이것은 이 단체가 아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 만주 지방이잖아요. 1930년대 만주 지역이죠. 아니고요. 3번 중국 국민당군과 합세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건 조선 의용대입니다. 그래서 뭐 호과장 전투, 반소탕전을 전개했죠. 4번 시베리아 지방을 이동하여 소련군과 합세하여 정탐 활동을 전개했다. 시베리아 지방 이동하여 소련군과 합세하여 정탐 활동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만주 지방이죠. 만주에 있던 항해 유격대죠. 그래서 나중에 해방 뒤에 북한에 들어오죠. 그 답은 1번입니다. 자, 2011년도 지방지 일제강점기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행해진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봉오전 전투에서 김좌진의 북러 군정서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개발이 맞네요. 2번 연해주의 자유시로 이동했다. 알렉세이프라고 그래요. 원래 명칭은 옛날 명칭은 알렉세이프.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적군이죠. 적색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사건을 자유시 참변. 맞습니다. 3번 독립군의 통합운동으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조직되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3부죠. 조직되어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니죠. 각각 다 뭡니까? 각각 다 하나의 정부였죠. 그러니까 민정과 군정을 담당했던 하나의 정부였다. 자치정부였다. 틀린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1930년대 초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그렇죠. 3부가 통합되면서 남반주는 국민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고 혁신의회가 개편된 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또 남만주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출제 순위 42. 혹시라도 만약에 이 9개의 무장투쟁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어려워요. 9개의 무장투쟁 부분이. 자, 출제 순위 42. 박정희 정부 시대. 아까 초기 때 현대사 했었죠. 현대사. 그때 박정희는 제외됐죠. 워낙 박정희가 잘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박정희 정부 시대. 출제 순위 42. 자, 배경은 뭐 하나죠. 장면 정부가 무능했죠. 또 더군다나 민주당이 4분이 있었죠. 구파와 신파를 분열되면서 이때 그 틈을 노려서 군부 세력이 등장하죠. 5.16 쿠데타 1961년. 그래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6.4.8기를 중심으로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혁명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6개의 공약을 발표하죠. 뭐 방공하자, 자유우방과 유대, 뭐 민생 안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민정이양, 뭐 이런 부분, 부패를 일소하자. 그러다가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군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언론 탄압, 정치활동 금지. 이때 헌법을 바꾸죠. 자, 장면정부는 내각 책임제잖아요. 바꾸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1962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되면서 이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죠. 제3공화국.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제2공화국은 장면. 제3공화국은 박정희. 제4공화국은
박정희. 제5공화국은 옥장군이야 아니고요. 전두환이죠. 예. 제6공화국은 노태우. 제7공화국은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현재도 제6공화국입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박정희 정부의 내용. 일단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죠. 이미 그 전부터 이 박정희 세력은 군정 때부터 서서히 계속 일본과 접촉을 해요. 그래서 김종필하고 오이라가 만나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한일 정상화, 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그때 1964년에 6.3 시위가 일어나죠.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한일 회담은 반대한다. 이건 굴욕적이다. 어떻게 일본에게 일본은 우리 식민 통치한 나라인데 어떻게 거기에 굴복을 할 수 있냐 하면서 1964년에 6.3 시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강력하게 탄압했고 결국 강력하게 탄압을 했고 그 이듬해 결국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이죠.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일본과의 정상화를 추진한 이유는 다 하나죠. 돈이 필요했죠.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이 필요했다. 일본의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반대를 초래했다. 또 미국의 국군 원조를 대가로 베트남 파병을 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반대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튼 베트남 파병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전투병을 파견하다가 나중에는 전투병을 이제 파병을 시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물론 이것도 베트남 죄송합니다. 이 베트남 파병도 사실은 돈이죠, 돈.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 정권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서둘렀죠. 그래서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제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다. 그것을 이제 브라운 각서라고 그래요. 브라운 각서. 그래서 미국은 우리 국군에게 많은 지원해달라. 그게 브라운 각서예요. 그리고 1969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기관지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양해해 주시고. 자, 1969년에 삼선 개헌합니다. 그 대통령의 3선을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거. 그죠?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선 개헌을 추진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72년에 드디어 유신헌법을 공포하죠. 아주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래서 반민주적인 정말로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유신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배경은요. 1971년에 이 박정희가 김대중 후보와 정말 가까스로 당선됩니다. 더군다나 이 무렵에는 국제적으로도 냉전 체제가 완화됐어요. 심지어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고 또 주한미군의 일부도 철수했어요. 이렇게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즉 대탕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국제사회 분위기였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다. 또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다. 그러자 이 박정희 정부는 드디어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즉 직접이에요? 아니죠. 간접이죠. 본래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했다? 그냥 대통령을 뽑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했다. 거의 100% 가깝죠. 무효파 아닌 이상은. 그죠? 다 박정희 추종 세력이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입니다. 하지만 6년이지만 임기의 제한이 없어요. 즉 출마할 수 있는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100번 하든 리미트 무한대. 그러니까 출마 제한이 없어요. 즉 뭡니까?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이 최대화됐어요. 그러니까 행정권뿐만 아니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임명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그런 국회의원을 뭐라고 그러냐? 유신정회. 줄여서 유정회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국회의원이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해. 그럼 그 사람들은 박정희 편이죠. 그럼 그 3분의 2 남았잖아. 그럼 3분의 2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여당도 있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 실제는 어떻게? 실제로는 박정희 추정세력 때 다 박정희가 국회 설령 반 띠먹어도 그 3분의 2 중에 야당이 반을 띠먹어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3분의 2는 박정희가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정희가 국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노는 거죠. 또 사법부도 장악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 이제는 사법부가 권력의 신여가 되었죠. 아무튼 대통령은 권한이 최대야. 그 총통이죠, 총통. 그리고 긴급 조치권도 있어요. 긴급 조치.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뭐 재판도 필요 없고 영장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 조치권은 당시 유신 체제 반대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성격. 대통령이 삼권을 초월하는 권력을 소유했다. 결과. 언론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유신 체제 반대 운동이 전개됐고요. 결과적으로는 부마 항쟁과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위기가 되었고 또 결국 11.1 사태 1979년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유신 정권이 종식되었죠. 박정희 정부가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박정희 정부 그 밖에 경제적으로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본래 이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시도했는데 잘 안 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대는 박정희 정부다. 그래서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 도시 중심으로 펼쳤고 그리고 외자 도입을 추진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물론 그런 게 그 반대 급부로 그 결과로 대기업과 도시가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당시에는 탄압의 시대였다. 정치든 경제든. 그리고 저임금 고물가. 그래서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대기업, 재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물가 정책 했다는 거. 또 뭐 이중 고가제. 공업 중심이죠. 농업보다는 공업 중심. 이중 고가 이런 거. 환경 파괴. 또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정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또 하나 더 있죠. 통기타. 그죠? 잘 아시죠? 이거는 그 뭐 1970년대 그 뭐 이렇게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뭐 청년 문화가 많이 유행하죠. 생맥주, 통기타로 뭐 히피 같은 그런 저항 문화도 등장했다. 결과는 박정희가 피살되는 11.1 사태가 발생. 그러면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4년도 9까지. 자, 다음은 현대사에 발생한 사건이다. 시기적으로 기업과 니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그랬어요. 기업,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5.16 쿠데타죠. 5.16 쿠데타. 1961년 니은 시월 유신이 단행되어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구축되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있어요. 자, 1번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그 전이죠. 1960년 4.19 혁명입니다. 2번 내각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허정 과도정부죠. 4.19 혁명 이후 수립된 허정 과도정부에서 내각제 개헌을 합니다. 전이죠.
3번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에 공포되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의 이유입니다. 그 전두환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헌법을 또 바꿉니다. 7년 단임에 간선제로 개헌하죠. 1981년인가요? 예. 그 이유죠. 4번 베트남으로 국군이 발병되었으며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 아시죠? 새마을운동. 그것도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이 또 이제 1970년에 많이 활발했죠? 그래서 근면, 자저, 협동 하면서 이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잖아요. 그죠? 이 박정희가 작곡했다고 그래요. 예. 박정희는 음악도 좀 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교사였죠?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교사는 그 음악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풍금도 치고. 그래서 좀 음악을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무튼 이 새마을 운동은 원래는 이제 농가소득 증대, 농촌을 바꿔보자. 너무 옛날 거다. 그래서 새롭게 바꿔보자. 한데 사실은 이건 뭡니까? 사실은 정부가 주도했고, 오히려 또 정부가 주도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사실은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강했다. 새마을 운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15강이죠? 15강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강은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것 때문이죠. 국외 무장투쟁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났네요. 자, 그럼 저는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다음 강의 16강, 그죠? 16강 출제 순위 43위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